요양원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는 노인, 그 앞에서 자식들은 유산 배분을 두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믿었던 그들의 입에선 차마 자식이라 믿기 힘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점 없는 노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 이곳에는 평생을 자갈밭에서 굴러 자수성가한 김만석 씨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대 자산가로 불리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치매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듯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진 만석 씨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침을 흘리거나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장남인 진호 씨는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회사의 경영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매주 요양원을 찾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와 인감도장의 행방을 캐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대답 없이 멍한 표정만 지으면 진호 씨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곤 했습니다. 둘째 딸인 미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올 때마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의 상표를 확인하거나 방 안의 집기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막내에게 몰래 넘겨준 보석이나 현금이 있을까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면 나한테 그 강남 빌딩 명의나 넘겨줘요. 오빠한테 다 뺏기기 전에 말이에요. 하지만 막내딸인 지혜 씨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세 남매 중 가장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단칸방에 살면서도 그녀는 매일같이 요양원을 찾아 아버지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유산 문제로 싸울 때마다 그녀는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를 이런 곳에 모셨어요. 지혜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만석 씨는 그저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호 씨와 미란 씨가 아버지의 병실에서 크게 한판 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기 직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미란 씨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오빠가 서류를 주작했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감탱이, 빨리 말해. 도장 어디 있어? 금고 비밀번호가 뭐야? 자식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 지혜 씨가 달려들어 말렸지만 그녀는 힘없이 밀려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만석 씨는 여전히 넋이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돋아나 있었고 눈가에는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석 씨가 요양원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요양원 측은 비상에 걸렸고 자식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사라지면서 가져갔을지도 모를 귀중품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세 남매에게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만석 씨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믿기 힘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치매 노인인 척 연기하던 만석 씨가 아닌 아주 정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김만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짐승처럼 싸우던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냈다. 내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지더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의사와 짜고 연극을 시작했다. 진호 씨와 미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그동안 자식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과 폭력적인 행동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읊조렸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줄 유산이 아니라 장차 청구할 배신의 비용이 될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만석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호야, 너는 내 인감도장을 찾으려 내 몸을 뒤졌지. 미란아, 너는 내가 죽기도 전에 빌딩 명의를 탐냈고 너희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돈자루였을 뿐이다. 하지만 지혜야, 너만은 달랐다. 너의 눈물과 너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며 만석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자신의 전 재산 중 9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이미 절차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10% 중 절반은 지혜 씨에게 증여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진호 씨와 미란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석 씨가 평생 동안
모아온 빈 문서와 그동안 자식들이 아버지의 카드로 긁어댄 사치스러운 생활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법적으로 그들이 가져간 돈을 모두 회수하도록 조치해두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아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진호 씨와 미란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석 씨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치매 노인이라 무시하며 내뱉었던 말들은 고스란히 녹음되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한편 지혜 씨에게는 편지 한 통이 따로 전달되었습니다. 지혜야, 네가 보여준 진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란다. 내가 너에게 준 돈은 유산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그 돈으로 네 남편과 함께 다시 시작해보렴.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려 한다. 나를 찾지 마라. 너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혜 씨는 편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돈보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정신이 온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반면 진호 씨와 미란 씨는 서로를 탓하며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 씨의 저택은 압류되었고 진호 씨의 회사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미란 씨 역시 남편에게 이혼당하며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요양원 차가운 침대에 홀로 앉아있던 아버지의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눈앞의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곤 합니다. 김만석 씨가 남긴 충격적인 선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가족의 도리를 바로잡으려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만석 씨는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유산을 탐내는 자식들의 고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잔잔한 파도 소리와 지혜 씨가 보내온 따뜻한 안부 편지만이 그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식들은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진심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소중한 분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